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가 7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충남 지역화폐 발행 현황과 경제 파급 효과를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7,300억 원. 이 가운데 7,100억 원이 판매됐고 5,500억 원이 실제 소비돼 환전됐습니다. 발행 규모로만 따지면 전년보다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 발행액은 천안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여와 아산, 서산이 700억 원대를 기록했고 계룡이 139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안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 사용하는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시청과의 대화가 많다 보니까 지역 화폐를 쓰므로 인해서 우리한테 도 좋고 모든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가는 부분이 실제로 지역화폐 가맹점 10곳 중 9곳은 매출 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가맹점 6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92%가 가맹 직후 매출이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지역화폐를 취급한 이후 월 평균 이익 증가액은 22만 9천 원입니다. 충남도는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3조 509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가 7천억 원이며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수천억 원으로 상당했습니다. 또 5천 명 이상의 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을 1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배달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거나 봉사와 기부 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각 지자체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의 상당량이 농축협에 몰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농축협 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상반된 요구도 나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 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병석 씨. 걸어서 1, 2분 거리에 있는 농협마트에서 태안사랑 상품권을 받고 있어 불만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대형 매장 쪽으로 이게 태안사랑 상품권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상생 협력 차원에서 그런 소상공인 위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용이 거기 좀 제한이 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안뿐 아니라 충남 대부분 시군은 농축협마트가 지역화폐 가맹점이 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법적으로 대형마트에 속하지 않고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서산의 경우 지역화폐의 20% 이상이 농축협마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22%, 또 일반 소상공인업소에서 78%가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로마트를 사용 제한할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율이나 또 이용률 저조가 또 우려가 되고 있고요. 반면 당진시는 농축협마트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읍면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런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내와 떨어져 농축협마트를 제외하면 마땅한 사용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주변에서 다양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곳은 이 마트가 유일합니다. 더욱이 농어민수당 등 각종 정책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불편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시에서 나눠주는 건데 그거를 못 쓰게 하면 안 되죠. 어디선든 이제 다 해야 된다. 제한이 풀리면 농축협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현재 당진사랑 상품권의 17% 정도는 농협이 운영하는 농자재 마트와 주유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상공인 상생과 주민 편의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선 일률적인 제한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이를 두는 등 세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처럼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만큼 유통이 활발한데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라는 발행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온누리 상품권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시장에 위치한 식료품점. 금고의 온누리 상품권이 상당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자금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이 들어오는 게 달갑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불만은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 한 달에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가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밖에 못 넣으니까 나머지 갖고 있는 돈은 다음 달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럼 현찰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면 현금화까지 3일 정도 걸려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다른 시장 상윤회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는 못 바꿔요. 잘 안 바꿔줘요. 원칙에 어긋난 상품권 사용도 골머리를 앓게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물건 가격이 60%를 넘겨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손님들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내민다는 것. 거절이 어려워 상품권을 받으면 실제 수입은 1,000원이지만 금고에는 10,000원짜리 상품권만 남게 됩니다. 실제보다 매출이 부풀려져 세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10,000원짜리 내고 두부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 사고 8,000원이나 9,000원 거슬려달라고 하잖아요. 화폐로도 잡힐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표준 약관 등에 따라 상품권을 운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입장.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노동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건립 장소는 김 씨가 일했던 태안 화력발전소 앞인데요. 제막식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4살 김용균 씨가 숨졌던 발전소에서 비슷한 사망 사고가 2년 만에 또 발생한 겁니다. 더 이상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모아졌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쓰고 일터로 향하는 청년.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조형물이 발전소 정문 앞에 세워졌습니다.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을 기억하며 일하면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또 다른 용균이들과 후세들이 일하면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며 누구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폭제 역할이 용균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막식이 열린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불씨가 된 한 청년을 기억하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지키는 이들과 빛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겐 김용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안전을 다짐하고 위로받는 자리가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씨의 죽음은 실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의 처벌을 강화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된 산안법도
다시 제대로 바꾸고 부실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쉼없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컵라면이 들어있던 가방을 메고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김 씨의 조형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외침에 응답하며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기후환경연수원 입주로 청양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후환경연수원 유치를 위해 충남의 8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연수원은 수억 원의 적자 운영을 해오던 칠갑산 휴양랜드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로 개장 8년째를 맞은 청양 칠갑산 휴양랜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펜션과 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가족 단위 휴양시설이지만 이용객이 적어 해마다 4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칠갑산 휴양랜드가 2024년이면 충남기후환경연수원으로 바뀝니다. 입지 선정평가에서 당진과 서천 등 8개 시군과 경쟁을 벌인 끝에 청양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100% 군유지로 공공개발에 유리하고 충남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됐습니다. 도단위 기관 유치를 위해 주민들은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군의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등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청양군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기후환경연수원에는 체험관과 전시관, 야영장 등이 들어섭니다.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시설로 연간 방문객은 2만 명, 경제효과는 1,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청양군은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제문화 체험박물관과 목재문화 자연사 체험관, 칠갑산 천문대, 칠갑포 장곡사, 고운식물원 등 관광 체험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 이어 두 번째 도단위 기관 유치에 성공한 청양군. 이 기세를 몰아 수도권 관련 기관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청양군이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00억 시장을 목표로 농가 역량 강화와 유통센터 건립에 나서고 있는데요. 소비시장에서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구기자 가루와 잼이 들어간 떡입니다. 백설기에 초코를 더해 이름은 초코설기입니다. 떡과 마카롱을 합친 떡카롱부터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구기자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 수업인데 청양 지역 농가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청양군이 구기자 시장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선 건 농가 역량 강화. 정기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재배 현장을 찾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프라 구축도 한창입니다. 대치면 주정리에 구기자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돼 내년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 국내 최초로 구기자 생산과 유통, 가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들어오는 그 구기자는 GAP 인증 이상을 받은 그런 구기자를 수집을 하고 건조 저장까지 하게 되는데 특히 출하 시에는 안전성 검사까지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기자를 찾을 수 있도록. 개별 농가에서 이루어지던 작업이 유통센터에서 표준화될 경우 품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구기자 가격이 좀 이제 평준화가 돼갖고 항상 그 같은 가격을 받아야 농사들이 편하게 농사를 질 수 있는데 그 유통센터가 생기면은 굉장히 그 뭐 농가들한테도 그 이제 기대 뭐 판매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소비시장 공략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기자는 아직 차나 한약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러 가공식품을 선보여 다양한 계층을 사로잡겠다는 계획.
2030년까지 천억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10대에서부터 뭐 어르신까지 즐겨 찾을 수 있는 기후식품,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또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유통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큰 시장을 10년 후에는 천억 시장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전국을 대표하는 청양구 기자가 이번 융복합 사업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올해에는 잦은 봄비 탓에 벚꽃이 빨리 지면서 제대로 못 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산에서는 이맘때쯤 피는 겹벚꽃이 활짝 피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막바지 봄꽃 명소를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겹벚꽃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천년고찰.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강렬한 진분홍부터 우리나라의 단 4그루 개심사에만 있는 청벚꽃까지 사찰 곳곳마다 겹벚꽃으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꽃송이가 커서 왕벚꽃이라고도 불리는 겹벚꽃은 일반 벚꽃이 지고 난 뒤 피기 시작해 늦봄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심사에는 봄비로 일찍 져버린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청벚꽃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왔고요. 처음 봤어요, 청벚꽃을. 근데 색상이 오묘하고 이렇게 도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하고 온 보람이 있고요. 서울은 이미 이제 벚꽃이 다 거의 진 상태인데 또 혹시나 여기도 더 남쪽이라 더 빨리 질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아직 그 만발에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당진 합덕제 산책로를 따라 노란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향긋한 유채꽃 향기는 봄바람을 타고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인 합덕제에는 초록빛 버드나무 가지와 유채꽃 단지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랩니다. 잠깐 들어와 봤는데 너무 산책하기 좋은 공간이 있어서 오늘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좀 바람 쐬고 산책할 겸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유채꽃이 노랗게 너무 예쁘게 펴 있어가지고 기분도 너무 좋고. 늦깎이 봄꽃 구경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충남과 세종 등을 중심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광역시를 제외한 충남 지역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증가율은 16.3%로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가입자 수는 8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인근 세종시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증가율은 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산시청 공무원과 가족 9명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를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토지를 소유한 시점은 지난 2014년 이후로 2014년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되면서 수석지구 토지 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수석지구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 4명과 가족 1명은 2016년 이후 소유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투기 여부 파악을 위해 자체 대면 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부동산 투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충남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은 본관동과 부속동으로 분리된 건물을 단일 건물로 바꾸는 해양치유센터 설계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까지 건축 설계 등을 마치고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340억 원이 투입되는 해양치유센터는 남면 달산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집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해수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샤워실과 냉온수욕을 하며 몸과 마음을 자연 치유하는 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